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자 중국 슈퍼리그의 산동 타이산 팀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서 비공무원 뇌물 혐의로 구금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손준호 선수에 대한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손준호 선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많은 팬들도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에서 발생한 범죄는 중국에서 조사를 하고 중국에서 재판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죄로 판결이 나면 중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보고 있는 시각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현재 어떤 시각으로 손준호 선수와 관련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중국 언론의 기사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사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은 손준호 선수에 관한 사건의 사실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단지 현재 손준호 선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당사국인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중국 매체 소우의 5월 18일자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준호에 대한 대우는 특별한가요?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개입해 조사를 했고 한국 언론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5월 18일 산동 타이산 팀의 외국인 선수인 손준호가 비공무원 뇌물 혐의를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공항에서 연행되었습니다. 2023년 시즌에 들어선 후 산동 타이산 팀은 끊임없이 난관에 봉착했고 우싱한 사건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막 가라앉았는데 감독 하우웨이가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용병 선수인 손준호도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고 이는 산동 타이산 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동 타이산 구단 내부는 연이어 변고를 겪으면서 중국 슈퍼리그에서 경기력이 급락하였고 7라운드 현재 1승 3무 2패의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손준호는 6일 동안 구금되어 관련 부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손준호가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명한 언론인이자 기자인 리핑캉은 소셜 플랫폼에서 손준호도 진징다오 땡땡 축구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준호와 진징다오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앞서 손준호는 CCTV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진징다오가 없었다면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진징다오 선수는 조선족 출신이어서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개 언어에 모두 능통하다고 합니다. 진징다오의 땡땡 축구 사건은 기본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위해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가 아무에게도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결국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팀원들의 협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진징다오와 손준호의 사이가 좋다는 것과 맞물려 손준호가 땡땡 축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준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처리 과정은 피리, 하오웨이, 진징다오 등과는 다를 것입니다. 소식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개입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준호 사건에 대한 조사에 이미 유관부서가 개입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중국축구협회에 보낸 서한은 의미 있는 답장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명 방송국인 SBS는 한국 총영사관이 손준호를 인터뷰했을 때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유관부서에 연행되어 버린 축구협회 임원, 코치, 선수들로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 누가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준호의 말은 어떠한 신빙성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권위 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AFC, 피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손준호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했으며 그 역시 손준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손준호는 지난 3월 대표팀에 발탁됐으며 이때도 관련 부서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단 혐의가 확정되면 한국 감독의 선수 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준호 선수가 어떻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현재 손준호 선수와 관련된 사건을 한국에서 보는 시각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으며 손준호 선수와 친한 동료 선수인 진징다오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일각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진징다오는 어떤 선수이며
진징다오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언론 텅신왕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많은 혼란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중국의 두 주요 남자 축구 스타가 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 진징다오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 축구계에서 도박 방지 및 승부 조작 방지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최근 몇 달 동안 그 결과가 놀라운데요. 국내 유명 축구 스타인 구차오와 진징다오를 포함하여 많은 유명 선수가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고 이 두 선수의 최종 운명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의 최신 뉴스에 따르면 구차오와 진징다오 둘 다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는 과거 무한한 영광을 누렸던 두 축구 국가대표가 이미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진징다오에게는 심각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인 란시옹페이에 따르면 구차오와 진징다오의 가족은 공이 이제 선수들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소 절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족이 그러한 통지를 받게 되면 수사 및 증거 수집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는 구차오와 진징다오의 기소 및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2009년 반범죄 폭풍에 연루된 여러 사람에 대한 기소 절차와 동일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차오와 진징다오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란시옹페이가 공개한 소식에 따르면 진징다오가 도박을 조직한 혐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심지어 도박단이 작은 은행가일 수도 있으므로 중형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써 외부의 진징다오에 대한 이전의 추측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그가 연루된 범죄가 확실히 심각하고 앞으로는 축구 관련 직업에 종사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면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진징다오는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그가 연루된 문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구차오가 자신이 승부 조작의 조직자가 아닌 단지 참가자 중 한 명일 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그의 범죄는 진징다오보다는 가벼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반범죄 폭풍에서 승부 조작과 도박에 연루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벌금과 집행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차오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스포츠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에 대한 중국 매체 소후의 보도 내용입니다. 손준호 사건도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한국 선수의 30%가 불법 도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산동 타이산 선수인 손준호의 중국 체포 소식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데요. 비록 한국 언론은 최선을 다해 그를 변호했지만 한국 스포츠계를 보면 불법 도박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법의 엄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승부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당시 선수 2명과 감독 1명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정 씨는 유서에도 승부조작에 대해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며 자신을 너무 자책하여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선수의 3분의 1 이상이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선수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내기를 하게 되는데 축구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농구를 포함하여 야구 등 국내 많은 스포츠에도 이와 비슷한 행위가 존재하며 심지어 유도 선수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승부조작 사건도 점차 심화되고 있으니 관련된 인원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국 축구의 푸른 하늘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5월 19일 아침 중국 언론 소후의 최신 기사 내용입니다. 헤드라인: 손준호는 최소 5년 동안 투옥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티에는 체포된 지 거의 6개월이 지났고 규정에 따르면 구금 상태가 곧 종료되고 다음 단계는 사법기관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 용병 선수 손준호가 체포된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피해갈 수 없었고 일부 변호사들은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산동 타이산에는 직접 강등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리티에는 중국 내의 축구 부패 척결의 시발점인데 그는 우한창장 구단에 수천만 위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의 실명으로 고소를 했고 그 이후로 두자오차이, 천용리앙, 리오이, 천슈이엔 및 기타 축구협회 지도자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았으며 리티에도 중국 팬들로부터 중국 축구의 반부패 영웅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리티에는 후베이성에 있는 특정 장소에 거의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고 규정에 따르면 구금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이번 달에 리티에는 구금이 종료될 것이며 선고 여부는 사법부가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용병 손준호 선수의 구금 소식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공식 답변에 따르면 손준호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 야오닝성 선양 공안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고, 대한축구협회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축구협회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중국 축구협회 지도자들도 다수 구속돼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거부당했습니다. 언론인 란시옹페이의 소식에 따르면 손준호의 첫 번째 범죄가 확인되었고, 강등팀 우승 상대 또는 기타 검은 돈을 가져간 것이 분명하며 금액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중국 내의 일부 변호사는 손준호의 뇌물 금액이 그리 적지 않을 것이므로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금액이 높을수록 형량도 더 길어집니다. 지난주 손준호와 그의 가족은 상하이 공항에서 도망칠 준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고,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피파를 찾아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아마 실망할 일만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는 손준호 선수와 관련된 사건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보는 시각과는 달리 한국인으로서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손준호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손 선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동시에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영사관 측도 계속해서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손준호 선수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도 손준호 선수에게 조력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준호 선수의 가족이 지금 틀림없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듯한데요. 아무쪼록 별탈 없이 사건이 조속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